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 추이를 한번 좀 볼까요?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45만원이었던 주가가 11월 22일 금요일 장 마감이 되고 나서의 종가죠. 29만 2천원이 종가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 캘린더상으로 11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3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33%가 빠져서 놀라운 것도 있지만 이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11일 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11일이죠. 11일, 뭐 거래일까지는 아니더라도 11일 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33%가 빠졌다면 전체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을까라는 거죠. 최근에 한 이틀가량 알테오젠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CFD 계좌를 동반한 하락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 초반 30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하락 VI가 두 번이 걸리는 그러한 이제 단기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거기서 이제 오후장에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발이 됐죠. 그러니까 극심한 장중 변동성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는 전체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은 비중 자체가 지금 4.62 정도입니다. 이 4.62를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 종목 알테오젠이 장중에 20%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무형의 변동성들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좀 취약한지 드러내고 있는 사건 중에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이제 촉발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19일이죠.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 보고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머크의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에 사용된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이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알테오젠의 유일한 경쟁사죠. 미국의 할로자임. 새로운 특허 전략을 좀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실상 이러한 특허전, 그러니까 특허 소송의 알테오젠이 뭐 시간적인 부분도 당연히 뭐 소진이 될 거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듭니다. 이게 국제소송이기 때문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뭐 제품 출시 시기라든지 금전적인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딱 양분해가지고 결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이 특허금 우측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플랫폼이 정맥주사예요. SC. 그러니까 IV에서 SC 제형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제조합 인간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히알루로니다제죠. 이 기술인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알테오젠하고 지금 할로자임이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아마 기업 가치 대부분이 다 이 플랫폼이에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할로자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이넨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알테오젠 뭐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전략들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들끼리는 늘 하는 일이에요. 뭐 서로 소송 걸고 뭐 특허 침해냐 아니냐. 특허 침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사 중에 하나가 뭐 이건데 왜 유독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 한번 셀프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SC를 이제 머크가 FDA 품목허가 신청을 내년도 1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3상은 이미 잘 끝났고요. 데이터 잘 나왔고. 그래서 이게 1월로 서류를 접수를 해서 아마 시간을 좀 보내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연말로 시판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가치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판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입니다. 26년도 초반에 바로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드디어 찍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좀 끌고 온 건데 생각지도 않았던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기간 안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주가의 탄력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가 자체가 32,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거의 뭐 40만 원, 45만 원대까지 뛰어버렸으니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수익을 달성도 했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소송이라든지 뭔가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차익을 딱 하고 나가는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게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복잡 다단하게 뭔가 이제 매수와 매도 세력 간에서도 셈법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할로자임과 뭐 머크와 알테오젠의 생각 자체도 상당히 조금 뭐 복잡하게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러니까 하방 탄력도죠. 그러니까 뭐 좋은 탄력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방 탄력도가 상당히 조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서 해소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소송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크사 같은 경우가 지금 피아 주사 SC 제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지금 재심사 요청을 하는 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머크사 쪽에서 할로자임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특허와 관련해 가지고 재심사 요청을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SC 제형 출시를 앞둔 상태에서 특허 관련 분쟁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도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펜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간을 좀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양측 간의 소송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잡히거나 뭔가 방향성이 좀 잡히는 그 시기까지는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자체는 약간은 좀 시장에서 말도 많고 좀 탈도 많고 변동성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알테오젠에 대한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정말 글로벌 빅파마로서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뭔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나는 그대로 갈 거야 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강성주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짧은 변동성을 내가 먹겠다고만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이게 트레이더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상당히 뭐 그동안에는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가치만을 보고 그리고 성장성만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었더라고 되면 지금서부터는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또 다 같이 좀 막 믹스가 돼가지고 아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향후 알테오젠이 과연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길에 뭐 늘 뭐 꽃길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뭐 지금과 같이 정말 자갈밭도 나오고 뭐 어려운 길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브레이크가 걸 수 있는 이러한 뭔가 이제 둔턱한 이런 언덕들을 잘 넘어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소송만 어떻게 잘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바이오 회사의 정말 엄청난 탄생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짧게나마 좀 해드렸고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천천히 한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저의 생각,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